암호화폐 거래소 최초 회원 등급제를 도입, 시행하면서 안정적이고 유저 친화적인 신규 거래소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곳일까요? 파워 인터뷰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덕주입니다. 암호화폐 시장, 여기에 대한 논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젠 현실로 굳어졌습니다.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 되겠죠. 다만 이것을 우리의 실생활과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그리고 재테크 측면에서 어떻게 좋게 유용하게 받아들이는가, 이것을 잘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 암호화폐 거래소인데 새로운 개념을 많이 넣었습니다. 네, 바로 KBT의 박민주 대표이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제가 어떻게 소개를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잘 해주셨습니다. 그 KBT 암호화폐 거래소를 어제 오픈했죠. 네, 예, 많이 바쁘시겠습니다. 예, 많이 바쁩니다. 예, 그 암호화폐 거래소 KBT 이름은 이제 생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과연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가 한번 보고 싶으시겠죠? 저희가 리포트 만들었습니다. 그거 보시고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규모의 회원 등급별 배당, 상장 코인 투표 시스템 등을 내세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KBT. KBT가 지난 27일 정식 서비스 오픈과 함께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 유망한 코인사들을 상장시킬 예정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암호화폐 분야 VC이자 마케팅 컴퍼니로서 그간 신규 코인들을 분석 소개하고 성장 가능성이 큰 프로젝트에 투자한 경험을 바탕으로 유연하고 적극적인 상장을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자체 분석팀과 같은 전문 리뷰어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거래소 이용자들에게 보다 전문적으로 다가갈 예정입니다. 최근 수많이 생겨나고 있는 일반 채굴형 거래소와는 달리 거래소 자체의 토큰인 KB코인을 사용해 거래소 운용 수익을 코인 보유 회원들에게 등급별로 배당하고 수수료 할인이나 상품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또 최초의 실질적인 회원 등급제를 적용한 유저 친화형 거래소로서 암호화폐 투자자들과 업계의 큰 기대와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고객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나아가 글로벌 메인 거래소로 발전해 나갈 KBT의 향후 행보가 주목됩니다. 아시아경제TV 송현주입니다. 네, 리포트를 보셨습니다. 대표님, KBT 우리 기자가 리포트를 썼지만 어떤 회사인지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KBT는 그 최초로 유저 회원 등급제를 적용하고 네. 그 등급제를 바탕으로 유저들이 상장하고 싶은 코인을 직접 투표를 할 수 있고 또 그 코인의 보유량에 따라서 수수료 할인도 받을 수 있고 배당도 받을 수 있는 기능성 거래소입니다. 기능성 거래소다. 그 원래는 그 ICO 분석이라든지 이런 그 밑바탕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돼 있던 회사였었죠. 예, 저희는 설립을 그러니까 몇 년 전에 한 거죠? 설립은 2016년도에 했습니다. 2016년에. 거기서는 이제 그러한 그 ICO 분석뿐만 아니라 어떤 마케팅 이런 부분들을 하다가 네, 이제 거래소 쪽까지 네. 발을 넓히신 거죠. 네, 이 우리가 보통 이제 블록체인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기술들도 있지만 거기서 암호화폐, 저는 뭐 가상화폐란 말도 썼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란 말로 이제 말을 통일하기로 했었죠. 이걸로 보통 많이 통칭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암호화폐 거래소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여러 업체들, 큰 업체들도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 거래소는 또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암호화폐 거래소는 사용자들이 편안하게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암호화폐 코인들을 소개해주는 역할도 담당을 하고 있고요. 네. 단순 거래하는 거래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아시아경제TV가 이제 블록체인 전문 채널로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가능한 한 저희는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블록체인 영어잖아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단어들이 영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게 블록체인이라든지 암호화폐도 확산되기 위해서는 좀 쉬운 말로 바꿀 필요가 있어서 자꾸 쉽게 설명을 드리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증권거래소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상장을 하잖아요. 네. 상장을 하는 게 IPO인데 여기서는 ICO.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거래소가 있는데 우리 여기서는 K비트 같이 이런 거래소가 있는 거고. 네.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주식시장과 좀 다른 부분은 네.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현재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네. 다양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있고 아하. 암호화폐 국내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만 해도 굉장히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현재는. 예.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한 상장 기준도 일반적인 주식시장과 다르게 특별한 상장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제 무분별하게 상장이 많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 차이 때문에 저희가 이 거래소를 시작하게 되셨고요. 네, 그죠? 맞습니다.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국 거래소가 딱 있으면서 이제 IPO를 쫙 주관을 하는데, 아직 이 암호화폐 시장은 거래소들이 많아요. 각자가 가진 기준이 따로 있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오는 ICO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따로 있고요. 그러다 보니 상당히 좀 우후죽순적으로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이제 박 대표님이 이제 거래소를 새로 시작을 하셨어요. 지금 보니까 유명한 이제 어떤 블록체인 업체들, 아니면 이제 ICO를 하는 업체들을 많이 상장을 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간단히 좀 살짝 얘기하긴 하셨어요.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그 거래소들이 너무 난립해 있으니까 우리만은 좀 다른 걸 해보자, 이런 생각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현재 저희가 원래는 투자자로서 또 마케팅하는 마케터로서 이 시장에 진입을 해서 이 시장에서 어떤 코인이 상장을 하고 어떤 거래소가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를 이제까지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 자체가 이 시장에는 없다는 부분을 착안해서 저희가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고 유저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이라는 거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게 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정부에서 어떤 규제라는 말도 계속 나오고 조금 막 이런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블록체인 시장, 암호화폐 시장 과연 현재는 어떤지 저희 기자가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리포트 보고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년간 뜨거운 관심도와 열기가 가득했던 한국 블록체인 프로젝트 시장. 이로 인해 초기 투자자들은 수십에서 수백 배의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 과거 이 영광이 지속될 것이라고 믿었던 가상화폐 지지자들은 여전히 새 프로젝트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모 데모 버전이나 증명된 사업 모델 없이 실현 가능성이 낮은 단순한 사업 계획서를 배포하고 매년 검증되지 않은 수많은 개발자와 사업가, 교주 등은 해외에 법인을 두고 신규 ICO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엔 개발 명목으로 모은 자금의 사용처와 모금액 규모의 합리성에 대해 누구도 의문을 가지거나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새 프로젝트들이 앞다퉈 자신의 코인을 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수많은 비슷한 컨셉과 종류의 새 프로젝트들이 쏟아져 나오게 됐고, 블록체인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프로젝트들마저 거래소에 상장하면서 특색 없는 여러 코인의 가치는 급락하게 됐습니다. 특히 최신의 어플리케이션을 뒷받침할 만큼의 확장성, 보안성, 신뢰성까지 갖추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블록체인이 한계에 부딪히고 신규로 생성되는 어플리케이션이나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의 실현 가능성은 현재도 불확실한 것이 현재 한국 블록체인 시장에 대한 현실입니다. 기자 리포트의 맨 마지막 부분이 현재도 불확실한 것이 한국 블록체인 시장에 대한 현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표님,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우리 문제점에 대해서 좀 간단히 얘기를 해보죠. 어떻습니까? 예, 암호화폐 시장은
그 과거에는 다들 기대 심리 때문에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또 사실 ICO를 하는 것마다 잘 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뭐 정말 투자하는 것마다 3일 만에 수익을 내고 또 다른 ICO로 갈아타서 또 수익을 내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 정말 그때 수익을 보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 수익을 봤었어요. 근데 이 관심과 집중도가 이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이나 이 프로젝트의 어떤 현실적인 그런 개발 능력을 배제한 상태에서 단순히 투기 심리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되돌아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철저하게 어떤 코인이 괜찮은 코인인지 어떤 프로젝트가 진짜 이게 실현 가능한지를 따져본 뒤에 투자를 받을 수 있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들어오는 기업들을 하나하나 이제 그 백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회사의 운영에 관한 모든 걸 다 하나하나 살펴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래소면.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암호화폐 이제 ICO 기업들에 대한 문제점, 거래소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투명하고 깨끗하고 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해결 방안은 없을까요? 앞으로는 그런 규제나 그 법률이 생기기 전에라도 거래소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네. 미리 파악하고 또 정보를 공개하고 알아보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좀 해결책을 찾고자 만든 게 K비트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면 이제 K비트만의 차별점, 기존 거래소와는 좀 우리는 이건 다르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차별점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까 상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저희는 상장을 투표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상장을 투표한다? 네. 그건 뭐죠? 예. 상장하고 싶은 그 프로젝트에 대한 리스트를 나열을 해놓고요. 네.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저희 자체 코인을 사용해서 그 투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프로젝트가 자동으로 상장되는 시스템입니다. 유저가 투표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블록체인과 연결된 유저들이 그걸 보고 야, 요건 되겠다 안 되겠다를 네, 같이 보자는 얘기죠. 네. 지금 이거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해외 거래소에는 네. 한두 군데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국내 네. 거래소에는 상장 투표 제도를 아직까지 도입해서 실행한 데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또 다른 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또 저희 자체적인 그 ICO 투자 경험과 또 주변에 있는 ICO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인프라를 통해서 프로젝트에 대한 검증을 자체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우선 1차적으로. 예. 그 후에 상장을 해서 한번 2차 검증을 하기 때문에 네. 상장 투표를 통해서 네. 거의 대부분의 스캠급 그러니까 좀 안 좋은 프로젝트들은 네. 대부분 다 그 과정에서 걸러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 들어오는 우리 이 식구들이죠. 네. 어떻게 보면 그 거래소 안에 새끼들이잖아요. 이게 이상한 애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거를 우량한 애들만 데리고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 네. 그래서 이걸 다 같이 와칭을 하자는 얘기잖아요. 네. 제가 지금 보니까 이 회원 등급제 요거는 제가 어떤 건 잘 이해가 안 가고 있어요. 회원 등급제 이건 뭡니까 이거는? 네.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네. 저희는 이제 저희 자체 코인의 보유량에 따라서 네. 그 등급이 나눠지는데 그 등급에 따라서 거래소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역할이 달라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상장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 때 최고 등급 같은 경우에는 그 상장 리스트를 만드는데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코인을 투표하- 보유하고 있는 분이요? 네. 네. 리스트를 만들 때 같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랑 같이. 그래서 그 리스트를 만들고 나면 예. 일반 회원들은 상장 투표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회원 등급제하고 상장 투표 다 연결이 돼 있는 네, 거네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저들의 참여를 최대한대로 끌어들인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런 개념이 다른 데 있어요, 없어요? 등급제는 저희가 최초로 지금 도입을 한 거고요. 예. 예, 대부분은 다른 해외 거래소들이 있기는 하지만 네. 비슷한 부분들이 있고 조금씩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네. 국내 거래소만큼은 유독 보수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까지. 그래서 국내 거래소들은
그 사용자한테 권한이나 혜택을 돌려주는 것보다는 거래소 입장에서 모든 걸 진행하다 보니까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그럼 이제 이 등급에 따라서 상장 투표도 하고 제가 좀 보니까 뭐 배당이라든지 뭐 무료 코인, 수수료 할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다 이 등급제에 따라서 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수수료의 할인율이 바뀌고 등급에 따라서 배당 거래소에서 나오는 그 트레이딩 거래 수수료에 대한 배당을 이 퍼센티지가 달라집니다. 받아가는 퍼센티지가 달라집니다. 그 현재 배당 수익의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그 배당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거는 어떻게 현재 좀 그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저희는 최저 30%부터 최대 72%까지 배당 그 혜택이 나가고요. 그거는 등급과 그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시간에 따라서 그게 변동이 됩니다. 퍼센티지가. 아 그렇군요. 네. 언뜻 듣기에는 이게 많은 건지 적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항상 여쭤봐야 돼요. 네.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다른 데 비하면? 이제 이 거래소의 특징은 너무 다양하고 예. 그 거래소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 정책이 너무 다양하다 질문이 보니까 너무 무식한가요? 예. 근데 30에서 72%라는 게 제가 썩 와닿지 않아서 그래요. 네. 그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30에서 72%의 거래 수수료를 이제 배당으로 내보낸다는 거는 굉장히 큰 액수인데요. 이제 대부분 다른 거래소들을 보면 80%, 90%까지 배당을 준다고 주장하는 데들도 있어요. 물론. 네. 이제 근데 그런 거래소들은 자체 코인이 매일매일 새로 발행되는 인플레이션형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채굴형 코인이라고 주로 부르는데 네. 거래를 하면 할수록 채굴자한테 새로운 코인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량이 점점 늘어나면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코인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배당이 나가는 구조거든요.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반대의 개념이기 때문에 소각을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없고 오히려 투표든 어떤 그 거래 참여든 거래 수수료의 할인을 받기 위해서 저희 코인을 소모해야 되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적으로 소각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 코인은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주식은 주식 소각이 있어요. 이제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소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코인에서도 소각이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걸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코인 소각은 네. 말 그대로 코인을 소각시킨다는 얘기인데요. 시장에 있는 유통되는 물량을 일부를 이제 아예 사용할 수 없게끔 다른 지갑으로 보내버리는 그런 방식이에요. 소각하는 방식이. 그럼 유통 물량이 점점점 시장에서는 줄어들게 되고 네. 수요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는 네. 아무래도 가치가 올라갈 확률이 좀 높아지겠죠. 그렇군요. 네, 오늘 우리가 그 KBT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새롭게 여러 가지 기능을 탑재한 거래소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래소하고 비교했을 때, 야, 우리가 이런 거는 더 있는데 얘기 안 했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도 경쟁입니다. 그죠? 네, 예. 맞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여태까지의 한국 거래소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래소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까 네. 이제 저희랑은 차별점이 좀 굉장히 많아요. 이제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과거에 있었던 일반 거래만 지원하는 거래소들이랑 또 차별점이 있지만 현재 유행하고 있는 채굴형 거래소들이랑 또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채굴형 거래소들의 방식은 본인의 코인을 거래하면 본인의 코인을 지급해주는 방식이에요. 예. 이게 조금 헷갈리는 개념인데 예. 이 자체 코인을 거래를 하면 그 거래 수수료를 쓰잖아요. 그럼 그렇죠. 그 수수료를 쓴 만큼 자신의 코인을 또 나눠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서 배당을 해주는 그런 개념들이 있는데 예. 그런 거를 채굴형 거래소라고 하는데 그런 채굴형 거래소들은 말 그대로 채굴이 계속 코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채굴을 하기 위해서 대부분 자전거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실제로 유저와 유저 사이에서 코인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서 새로운 코인을 채굴하는 방식이거든요. 예. 이런 채굴형 거래소들이 한 몇 개월 전부터 굉장히 유행을 해가지고 지금은 우후죽순 생겨서 한 달에도 여러 개가 굉장히 생겼어요.
네, 저희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채굴 방식을 지원은 하지만 자체 코인을 배포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코인을 배포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 코인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없다는 부분이 굉장히 차이가 많고요. 또 무한정 발급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채굴형 거래소들은 수년간 거의 무한정 채굴량을 발행을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체 코인에 대한 그 가치가 하락하는 그 상황이 와요. 그래서 보통은 한 달 이내에 가격이 하락하는 구조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한 달간은 이제 순간 튀어 올랐다가도 한 달 이후부터는 쭉 떨어지는 그런 구조를 지금 갖고 있는데요. 저희는 자체 코인에 대한 그 인플레이션이 없고 오히려 자체 코인을 소진해야만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닝하는 데 필요한 촉매로서 저희 KB 코인이 필요합니다. 그런 도구로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에서 계속 수요가 생기는 구조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채굴형 거래소의 어떤 장점도 결합을 하고 단점은 버리면서 저희가 새롭게 개념을 제시하는 그런 거래소입니다. 이건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말씀하시기 싫을 수도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많이 해요. 근데 이 회사도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수익 구조가 이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배당을 나가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네. 이제 거래 수수료에 대한 수익이 저희 회사의 수익이고요. 네. 입출금할 때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입출금할 때 그 수수료도 저희 수익원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그 상장 투표를 했을 때도 그 투표를 할 때 필요한 촉매가 필요한 그 소재가 KB 코인이기 때문에 그 필요한 KB 코인을 저희가 회수하는 역할도 있거든요. 예. 네, 그런 부분들로 수익이 생겨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KB 코인을 향후 우리 어디서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날도 오는 거죠? 네, 현재는 이제 해외에는 이미 ERC 토큰을 가지고 네. 실제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개발이 되어 있어요. 솔루션들이. 근데 국내에는 이제 그런 개발들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꽤나 많이 있고요. 네. 저희랑 접촉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도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 코인으로 뭐 영화를 본다던가 아니면은 뭐 온라인 음료를 상품도 사고 마신다던가,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쇼핑을 한다던가 예. 이런 것들은 가능할 예정입니다. 조만간. 이제 준비하시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K비트의 박민주 대표이사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박 대표께서는 보니까 모던 DS라는 가구 표면 그 가공 보드라고 하나요? 보드? 네. 그것도 지금 계속 같이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이 회사 그러니까 제조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제조업을 하시면서 거기다가 거래소를 같이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마음에 안심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회사 소개 좀 간단히 해주시죠. 예. 모던 DS는 그 가구 표면재를 제조하는 그 제조 회사인데요. 네. 예, 국내외에 있는 가구 회사들 한 300여 곳이랑 저희가 거래를 하고 있고 네. 또 처음에는 유통업으로 시작해서 제조를 직접 하는 품목들이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예요. 또 국내에 있는 이름 있는 가구 회사들이랑도 여러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본 게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거래소를 한다든지 뭐 ICO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백서라는 게 그냥 계획서잖아요. 네. 근데 그거 갖고 어떤 투자들이 다 일어나고 해서 근본적으로 이 밑 바탕에 과연 뭐가 있느냐에 대한 물음표를 찍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 박민주 대표 같은 경우에는 기본 제조업을 탄탄하게 영위하고 있는 그 바닥에서 그 위에다가 거래소라는 또 이제 새로운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신뢰감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네. 옆에 분들도 그런 생각 하시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네, 이제 저희 거래소에 참여를 하시고 가입을 하신 분들도 꽤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 가는데요. 이제 어제 27일 날 이제 거래소를 오픈을 했고요. 이제 본격적인 이제 사업에 뛰어든 겁니다. 앞으로의 계획, 포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이 거래소를 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누구나 이제 수익 창출을 위해서 거래소를 만들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투자자들이 위험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저희가 하고 싶었어요. 저희는 최대한 신뢰를 지키면서 사용자들을 위한 사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거래소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KBT의 박민주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박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그 암호화폐 거래소, 우리나라의 유명한 거래소들 몇 군데 있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이들 기업이 1, 2위, 세계 1, 2위를 하다가도 5위, 10위권도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들 기업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하기 힘들다 그러면서 외국으로 막 나가는 경향들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KBT가 새롭게 나타났어요. 우리나라에서 좀 건전한 암호화폐 시장 이런 거 만드는데 한 역할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파워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